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의 3ds 맥스 엔지니어 신재은입니다. 최근 오토데스크 M&E 제품들도 2026 버전이 출시되었는데요. 오토데스크의 공식 문서와 몇 가지 테스트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3ds 맥스 2026의 신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모션 빌더와 아놀드의 신기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I 업데이트를 먼저 살펴보면 크리에이트 패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없었던 검색창이 도입되어 원하는 오브젝트를 검색해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려는 오브젝트가 하나는 스탠다드에 있고 하나는 익스텐드에 있다면 기존에는 추가할 때마다 카테고리를 바꿔줘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색했던 메뉴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디파이어 패널도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모델링을 하다가 빈 공간이나 다른 객체를 선택한 후에 다시 원래 작업하던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작업한 스택, 즉 가장 상위에 있는 스택이 선택되었는데요. 2026 버전부터는 스택 위치 보존 옵션이 추가돼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모디파이어 스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 스택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만큼 선택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메뉴 사용자 정의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사용자 메뉴를 커스터마이징할 때 메뉴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카테고리 필터링 기능이 추가되어 더 편리하게 메뉴를 검색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중 선택 기능도 추가되어 컨트롤 또는 쉬프트를 누르고 여러 개의 메뉴를 한 번에 선택해서 추가하거나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버텍스 웰드 모디파이어입니다. 기존에는 메시 오브젝트에만 적용이 가능했던 버텍스 웰드 모디파이어가 이제는 스플라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레이한 스플라인에 버텍스 웰드를 적용해 떨어져 있던 버텍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 가지 패턴을 모델링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전 버전까지는 특정 객체나 각도에 맞춰 사각형을 그리려면 우선 그리고 나서 회전시키거나 정렬을 해줘야 했는데요. 새로 추가된 3포인트 옵션은 세 점을 지정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방식이고 이 옵션을 사용하면 바로 원하는 위치와 각도에 맞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맵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OSL 맵이 추가되었는데요. OSL이라는 건 오픈 쉐이딩 랭귀지의 줄임말로 대부분의 렌더러에서 호환되는 오픈소스 맵입니다. 첫 번째는 페를라주 맵입니다. 페를라주 패턴을 만들도록 설계된 맵이고 이 맵을 사용하면 비등방성 모델에 원형 그루브를 생성하는 플로우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테리얼 편집기에서 보시면 OSL 맵 안에 텍스처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좀 크게 보고 컬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색상을 선택하고 하위에 있는 값들을 변경해서 패턴을 만들 수 있는데요. 패턴의 노이즈 값, 미니멈, 맥시멈 라디우스, 오프셋 거리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도 물론 조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추가된 OSL 맵은 플로우 맵 트랜스폼인데요. 2D 플로우 맵을 오픈 PBR 재질의 비등방성 탄젠트 맵 입력에서 예상하는 좌표 공간으로 변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맵은 이번에 추가된 페를라주 맵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적용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PBR 재질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PBR 매테리얼을 드래그해서 우측에 놓을 거고요. 베이스 컬러에는 아까 만들어 놓은 페를라주 맵을 연결하겠습니다. 플로우 맵 트랜스폼은 OSL 맵 안에 유틸리티 안에 있고요. 컬러 밸류도 꺼내서 각각 지오메트리, 로우 탄젠트, 범프 맵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만든 매테리얼을 도자기에 입혀준 다음 화면을 보면서 스케일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옵션들을 조절했으면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걸어 볼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OSL 맵을 활용해 저는 도자기 패턴을 구현해 봤는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추가된 맵은 Numbered File Name V2 맵입니다. 이 맵은 이미지 시퀀스 파일 이름의 4자릿수 이상을 지원하는데요. OSL 맵 안에 밸류 카테고리 입구 드래그해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프리뷰 창을 켜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누르고 폴더에 보면 1001부터 시작하는 시퀀스 이미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파일명과 일치하게 스타트와 엔드 프레임을 입력해 줍니다. 프레임 보기를 체크하고 확인해 보면 4자릿수 이상의 시퀀스 파일이 잘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을 범위 및 속도에 매핑할 수가 있고 긴 애니메이션 시퀀스 작업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OSL 맵을 살펴봤는데요. 3ds Max 2026 버전의 추가적인 맵 업데이트로 오픈 PBR 매테리얼이 3ds Max의 기본 쉐이더로 도입되었습니다. 오픈 PBR 매테리얼은 오픈소스인 매테리얼 X 표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제공하고요. 아놀드, 언리얼 엔진, 블렌더 등 다양한 3D 프로그램과 호환됩니다. 그리고 매테리얼 편집기에서 다양한 맵을 연결하여 재질을 만들 수 있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오픈 PBR 매테리얼을 기본 쉐이더로 도입하면서 기존 다른 쉐이더가 적용된 파일을 오픈 PBR 쉐이더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씬 컨버터에 대한 지원도 추가되었는데요. 3ds Max 창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적용되어 있는 쉐이더로 렌더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됐는데 매테리얼 에디터를 열고 현재 적용되어 있는 재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멧 부분은 피지컬 매테리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른 파트에는 스탠다드 서페이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쉐이더들을 한 번에 오픈 PBR 쉐이더로 컨버트 해줄 건데요. 렌더링 메뉴에서 씬 컨버터를 열고 프리셋을 눌러보면 Convert to Open PBR이라는 옵션이 새롭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고 컨버트 씬을 눌러보겠습니다. 금방 완료가 되었는데요. 제대로 변경이 된 건지 매테리얼 편집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포이드를 찍어서 확인해 보면 오픈 PBR 매테리얼로 잘 적용이 되어 있네요. 다시 렌더링을 걸어 볼 건데요. 렌더링 했을 때에도 재질이 깨지거나 이런 거 없이 컨버트가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씬 컨버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오픈 PBR 맵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맵에 대한 업데이트를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3ds Max 2026 버전의 향상된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성능 향상입니다. 멀티스레딩이 개선되어 뷰포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 더 빠르게 재생이 되고요. 캔 리그 안정성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캔 리그의 모션 레이어를 복제했을 때 기존에는 참조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번 버전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바이패드에서는 기존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날개나 꼬리와 같은 추가 뼈를 추가할 수 있고 재배열할 수가 있고요. BIP 파일을 정확한 이음 일치를 통해 로드할 수 있도록 해서 애니메이션을 데이터 손실 없이 더 쉽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토폴로지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리토폴로지 도구가 버전 1.6으로 업데이트돼서 리폼 리토폴로지 처리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약 10% 정도 빨라졌다고 하는데 2025 버전과 함께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2025 버전이고요. 리토폴로지 유형을 리폼으로 설정하고 면 개수를 5만 개 정도로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약 1분 30초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폴리곤 수는 54,400개 정도로 면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2026 버전인데요. 마찬가지로 리폼 유형으로 면을 5만 개로 입력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약 1분 20초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면 정리는 잘 된 걸로 보입니다. 면 개수는 5만 개 정도로 2025 버전에 비해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고요. 처리 시간도 비교해보면 약 10% 정도 빨라졌네요. 이 업데이트를 통해 더 복잡하거나 대용량 모델링 작업 시에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리토폴로지를 처리하는 플로우 리토폴로지가 3ds Max 2026 버전 설치에 포함되었는데요.
한 달에 50건의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 리토폴로지를 활용하면 리토폴로지를 걸어놓고 그 시간에 로컬에서 계속해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USD 플러그인 업데이트입니다. 3ds Max 2026 버전의 USD 플러그인은 USD 씬을 구성하기 쉽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USD 스테이지를 통해 씬을 불러온 다음 프림의 가시성, 위치 이동, 베리언트 세트를 전환할 수는 있었지만 USD 레이어를 관리하는 면에서는 한계가 좀 있었는데요. 2026 버전에서는 USD 레이어 편집키를 통해 레이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USD 레이어의 하위에 다른 USD 파일을 삽입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라이트와 오브젝트 간의 링크를 할 수가 있어 관계 제어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이 USD 플러그인은 기존에는 3ds Max와 별도로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했지만 2026 버전부터는 번들로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에 새로운 기능으로는 서브스턴스 매테리얼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3ds Max용 서브스턴스가 3.0.5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쉐이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 모디파이어에서 웨이트 페인팅 모드로 전환하는 단축키가 추가되었으며 OCIO 색상 관리 모드를 기본 출력 모드로 설정하는 옵션이 추가되어 이미지를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을 변경하더라도 컬러 스페이스 변환 옵션을 수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3ds Max 2026 버전 업데이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맥스와 함께 고품질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모션 빌더의 신기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3ds Max의 USD 업데이트를 소개해 드렸는데 3ds Max뿐만 아니라 모션 빌더도 USD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모션 빌더 2026 버전에서는 USD 스테이지를 로드할 때 USD 파일에 포함된 애니메이션이 렌더링됩니다. 프레임 오프셋을 이용해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오프셋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애니메이션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USD 스테이지를 다시 로드하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원본 USD 파일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USD 스테이지 매니저에서 리로드 버튼을 눌러서 수정된 파일로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모션 빌더의 업데이트 사항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뷰어의 객체 선택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설정 변경 없이도 선택 불가능했던 객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버튼 대신 단축키를 활용해 객체 선택 모드를 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키보드 지원 범위가 추가되어 F13부터 24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SDK를 이용해서 FBX 파일로 HUD 가져오기, 내보내기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션 빌더 2026 버전의 신기능을 함께 살펴봤고요. 3ds Max의 고품질 렌더러로 빼놓을 수 없는 아놀드 업데이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Max2A는 3ds Max 2026 버전과 함께 5.8.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는데요. 먼저 품질 향상 부분입니다. 광택이 있는 소재를 렌더링할 때 렌더링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글로벌 라이트 샘플링은 작은 광원에서의 렌더링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데요. 이 글로벌 라이트 샘플링은 아놀드 렌더 옵션에서 켤 수 있습니다. 왼쪽은 스틸 재질이 적용된 로봇을 이전 버전의 아놀드로 렌더링한 이미지고 오른쪽은 업데이트된 아놀드에서 렌더링한 이미지인데요. 비교해서 보시면 렌더링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 트라이플래너 쉐이더에 노멀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트라이플래너 쉐이더를 사용하면 UV 맵을 사용하지 않고도 각 축에 대해 서로 다른 텍스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쌓여진 벽돌 위에 페인팅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노멀 타입을 이전에 있던 쉐이딩 옵션으로 적용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새로 추가된 옵션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쉐이딩에는 범프가 포함되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고, 스무스 앤 디스플레이드 옵션을 활용하면 범프가 없고 대신에 더 선명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번 아놀드에서는 유리와 같이 투명한 소재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투명한 재질을 만들 때 트랜스미션 섀도우 덴시티라는 매개 변수를 제어해서 그림자 농도를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향수병을 직접 렌더링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유리 재질을 덴시티 값을 0으로 설정하고 렌더링을 돌린 이미지입니다. 벽에 있는 그림자를 자세히 보시면 정면에 있는 스티커 부분을 제외하고 유리병은 그림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은 유리 재질의 덴시티를 최대한 늘리고 렌더링을 돌린 이미지입니다. 왼쪽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유리병의 그림자가 진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향수가 채워진 상태에서도 렌더링을 해봤고요. 덴시티 값을 0.5로 하고 렌더링을 돌렸을 때에는 향수와 스티커, 뚜껑의 그림자는 진하게 표현하게 되고 향수병의 그림자 농도는 연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반대로 덴시티 값을 최대로 하고 렌더링을 돌렸을 때에는 전체 실루엣에 대해 어두운 그림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처럼 업데이트된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면 원하는 대로 그림자 농도를 조절해서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인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놀드 렌더뷰 업데이트입니다. 아놀드 렌더뷰에서 아이솔레이티드 셀렉티드를 사용하면 선택한 항목만 분리해서 렌더링 해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오브젝트나 라이트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지만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재질 및 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화면과 같이 매테리얼 에디터에서 맵을 선택하고 해당 맵이 적용된 오브젝트만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선택한 맵이나 매테리얼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확인하고 수정하기에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디파이어의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졌고요. 불리언, 컨펌 모디파이어의 속도도 40% 정도 향상되는 등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3ds 맥스를 비롯해 모션 빌더 아놀드의 2026 버전 왓츠뉴를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양한 기능 개선과 성능 향상으로 더 강력해진 오토데스크 M&E 제품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3ds Max 2026의 새로운 기능 소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